안녕하세요. 호랑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이번 주는 호형 정기 휴재일이었죠. 이상규 작가님은 1년에 1회 휴재를 하시는데요. 작년에 무커가 죽을 때 딱 휴재하셨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휴재 때는 무커의 일대기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이번 휴재 때는 뭘 다뤄볼까 고민하다가 1년 전에는 무커를 다뤘으니까 이번에는 무캐를 다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캐는 첫 등장 이후로 지금까지 그야말로 눈부시게 성장했죠. 은근슬쩍 강해지더니 지금은 거의 항마병급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성장 과정을 리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캐의 전투력은 어디까지 왔는지 눈부신 성장의 순간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갓 태어난 시절. 무캐도 말도 못하던 갓난아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주의 과거 해상 장면에서 무캐가 가장 어렸을 때 모습을 볼 수 있죠. 아직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새끼 범이었습니다. 무캐는 태어나자마자 나주를 비롯한 흰산범 아저씨들이 주로 돌봐줬던 것 같아요. 무커는 사라진 애엄마 울라의 행적을 찾아다니느라고 자주 자리를 비웠던 것 같습니다. 울라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캐의 출생 직후에 행방불명이 된 것 같고요. 어느 날 무커는 무캐를 보러 왔다가 동료들이 보이지 않자 흰산을 헤집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비오는 야밤에 산을 엄청나게 뛰어다녔는데요. 이때 무캐는 아빠 등 뒤에 몰래 매달려서 따라가는데 그 어린 것이 신기하게도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무커는 거의 전속력으로 뛰어다니고 푸른불 술법까지 쓰는 등 과격하게 움직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에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 버텼다는 건 그만큼 강한 팔힘을 타고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무캐가 바위를 딛고 서는 모습을 보고 우와 얘 봐라 섰다 라고 놀라는 모습도 나오죠. 이제 막 서기 시작한 갓난이 새끼였다는 말인데 이미 이때부터 될성 싶은 떡잎의 면모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빠인 무커의 생전 최대 무기는 앞발이었고 추위조차 그의 앞발에 무너졌었죠. 무캐 또한 그 힘을 갓난이 때부터 보여줌으로써 장차 앞발을 이어 흰산의 왕이 될 존재라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2. 약간의 성장, 사냥을 배우다. 황효와 녹치가 흰산에 침입해서 흰산범들을 학살하던 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캐는 이때 약간 더 자란 모습인데요. 이제 말도 한두 마디 정도 하고 혼자 풀도 뜯어먹고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이 무렵 무캐는 혼자 흰산의 고원에서 놀다가 아랑사와 아비사, 가오리, 빠르와 만나게 되는데요. 벼락틀에 깔려서 부상당한 빠르를 애들이 모여서 치료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망냥이가 들이닥칩니다. 무캐는 그렇게 큰 짐승과 싸워본 적도 없고 망냥이는 무시무시한 칼날도 달고 있었는데요. 전혀 쪼는 기색이 없이 발톱을 세우고 대치하다가 망냥이가 가오리를 발로 꽉 조이니까 달려가서 물어버렸습니다. 열받은 망냥이가 칼날로 공격하려고 하는데 공격이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눈빛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태어나서 첫 전투일 텐데 담력과 배짱은 무커에게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 싸움 이후에 무캐는 이따금씩 엄청난 피지컬 잠재력을 슬쩍슬쩍 보여줍니다. 가오리가 튼튼하게 쳐놓은 울타리를 몸빵으로 그냥 부셔버리기도 하고 빠르의 입을 힘으로 벌려서 입속의 먹이를 뺏어먹기도 하죠. 가오리도 버거워하던 고성의 돌문을 간단히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힘은 충분한 반면에 통제를 못한다는 게 무캐의 단점이었죠.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서 사냥감이 다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에 빠르는 무캐에게 기를 숨기고 있다가 허를 찌르면서 기습하는 사냥법을 가르쳐줍니다. 이걸 시작으로 무캐는 타고난 엄청난 힘에 빠르에게 배운 범류 기술들을 결합해가면서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빠르의 말처럼 동쪽 땅 총구석에서 빠르라는 스승을 만난 것은 무캐에게 큰 행운이었죠. 3. 비익조를 제압하다. 얼마 후에 천남성과 범찰이 비익조와 상병들을 이끌고 흰산의 고원을 공격합니다. 무캐는 아랑사 아비사와 놀다가 비익조 스컷 암컷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더니 아랑사와 아비사를 삼켜버립니다. 역시나 무캐는 비익조의 거대한 몸집을 보고도 전혀 쫄지 않았고 강제로 비익조의 입을 벌려서 아랑사와 아비사를 구하려고 합니다. 입을 벌리다 못해 거의 찢어놨죠. 빠르의 입도 벌리는데 새의 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후 범찰이 나타났고 가오리가 독진해에 당해서 쓰러지는데요. 무캐는 독진해를 한 입에 물어 죽인 다음에 먹어버렸고 가오리 몸속의 독까지 다 빨아버립니다. 상당한 독성이 있는 진해인데 마치 태어날 때부터 독의 면역인 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이었죠. 제 생각에는 엄마인 울라 쪽에서 물려받은 체질인 것 같은데요. 울라는 어렸을 때 독진해에게 물려서 죽은 적이 있습니다. 아린이 부활시킨 후에 독의 면역이 생겼고 무캐에게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튼 무캐는 독진해를 제거한 후에 비익조 2마리와 제대로 맞짱을 뜹니다. 얘들은 가오리의 공격이 안 박힐 정도로 나름 강한 애들이었는데 결과는 무캐의 완승이었습니다. 힘으로 제압한 건 물론이고 요리조리 날쌘 움직임과 강력한 이빨로 비익조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죠.
이후 다급한 비익조들이 가오리를 인질 삼아서 무케를 패는데 수많은 공격을 받아내고도 멀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빠르에게 사냥도 배웠고 큰 짐승들과의 전투 경험을 통해서 무케는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스스로 고원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보다 큰 사냥감만 사냥한다고 언급이 되죠. 엄청나게 큰 멧돼지와 정면 승부하는 모습도 나오는데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은 돼야 사냥할 맛이 났을 겁니다. 이 시점부터 무케의 활동 반경이나 자유도가 확 높아지기 시작했죠. 이제는 더 이상 보호자가 필요한 새끼범이 아니게 됐습니다. 4. 기술을 카피하기 시작하다. 무케는 타고난 힘과 배짱은 물론이고 기술을 한번 보고 카피하는 천재성까지 보여줍니다. 빠르가 천남성과 싸울 때 독 깃털을 막기 위해서 곰발을 사용했는데요. 무케는 이걸 먼 발치에서 한번 봤을 뿐인데 이날 이후로 자기 혼자 카피하기 시작합니다. 곰발은 앞발에 기를 모아서 강하게 타격하는 기술인데요. 무케는 본격적으로 연습에 들어가기도 전에 곰발 비스무리한 타격법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뼈다귀 추위가 있던 방문을 앞발에 힘을 모아서 부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 호형 세계관에서 기술이라는 게 누가 카피하고 싶다고 카피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빠르가 늘 기술 전수에 목말라 했듯이 술자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배우는 게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케가 천재긴 하지만 한번 보고 바로 카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제대로 기를 실어서 때리는 곰발을 완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돌을 치면서 연습했죠. 곰발을 비롯해서 지금 쓰는 기술들은 그러한 수련의 결과물들이고 될 때까지 하는 노력형 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케가 처음 제대로 카피한 기술은 호도엽입니다. 호도엽은 순간적으로 기를 모아서 엄청나게 먼 거리를 뛰는 기술인데 빠르가 비익조로부터 무케를 구해줄 때 선보였었죠. 당시 무케는 빠르가 엄청나게 먼 거리를 뛰는 걸 지켜보고는 몰래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활조들이 고원에 쳐들어왔을 때부터 호도엽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호도엽에 자신의 특기인 박치기를 결합해서 호도라는 신기술로 발전시키죠. 무케의 신기술 호도를 정통으로 맞은 활조는 갑옷이 다 깨지고 벽으로 처참하게 처박힙니다. 잠시 정신 차리고 반격도 했지만 결국에는 시름시름 앓다가 꼬꾸라지게 되죠. 호도협의 탄력에 무케의 박치기가 결합되니까 실로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무케는 곰발과 호도협에 이어서 사자후도 카피하기 시작합니다. 무케가 처음 추이의 사자후를 봤던 것은 적유를 잡으러 지깃택에 갔을 때였죠. 추이가 몰려드는 웹불소들을 사자후로 쫓아버리는데 그걸 보고는 자기도 사자후로 소들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자후가 그렇게 쉽게 써지는 기술도 아니었고 당시 무케는 흰산의 치기 밖에 나간 상태라서 힘이 하나도 없었죠. 그렇게 무케의 첫 사자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무케는 곰발, 호도협, 사자후 등 기술들을 자기 눈으로 보고 카피하려고 노력합니다. 필요한 건 단지 시간뿐이었고 나중에는 이 기술들을 모두 완성하게 되죠. 5. 빠르의 집중 훈련, 진짜 범으로 거듭나다. 어느 날 빠르는 무케가 나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케는 타고난 팔힘은 좋은데 나무 타는 연습을 한 적이 없어서 발톱 힘을 기르지 못했는데요. 빠르는 이 모습을 보고 어이없어 합니다. 범이라면 당연히 배웠어야 할 기술인데 교육이 부족했던 것이죠. 얼른 다시 나무 위로 올라가라고 빠르가 보채자 무케는 발톱 아파서 못하겠다고 거부합니다. 이에 추이와 빠르의 긴급 보육회의가 벌어지고 빠르가 무케를 맡아서 교육시키기로 하죠. 이날 이후 빠르는 무케에게 나무 타기를 계속 시키면서 산 꼭대기까지 뺑뺑이를 돌려가며 지옥 훈련을 시킵니다. 어느 날은 빠르가 무케에게 나무 매달리기를 시켜놓고는 깜빡하고 아주 늦게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무케는 그때까지 나무에 매달려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파인 자국을 보면 무케가 얼마나 무식하게 훈련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계절이 지났고 겨울이 되면서 무케는 자유자재로 나무를 타기 시작합니다. 아주 큰 나무도 타고 큰 바위도 뛰어 올라가는 등 범답게 지형 지물을 이용한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이 훈련을 통해서 무케가 확실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훈련의 성과를 겨울 나뭇잎 베기 훈련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빠르가 일부러 실패하라고 나뭇잎을 엄청 많이 떨어뜨렸는데 전광석화 같은 움직임으로 나뭇잎들을 다 쳐버리죠. 빠르는 급성장한 무케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민첩성도 민첩성이지만 앞발의 정확성과 파괴력도 과거보다 강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른 나뭇잎은 정확하고 강하게 치지 않으면 잘 부서지지가 않고 튀어버린다고 하는데요. 무케가 쳤던 나뭇잎들은 하나같이 다 조각이 나버렸죠. 그만큼 정확하고 강하게 쳤다는 것입니다. 무케의 앞발 파워를 측정하려고 빠르가 샌드백을 대주는데 자기 앞발이 꺾일 정도로 강한 타격이 들어오죠. 이번에는 추이가 샌드백을 해주는데 추이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자기 팔이 밀려버립니다. 무케가 과거부터 피지컬은 타고났지만 이번 특훈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무케는 이 시점부터 웬만한 전투 항마병 레벨까지는 전투력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힘, 민첩, 정확성, 맷집, 기술 등 밀릴 만한 게 없었죠. 이후부터는 그동안 갈고 닦은 전투력을 슬슬 실전에서 발휘하게 됩니다.
추호와의 대결. 잔존한 항마병 중에 최강은 명실공히 추호라고 할 수 있죠. 추호하고 빠르가 거의 비슷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나마 빠르가 추위의 특훈을 받고 비슷하게 된 겁니다. 여튼 추호는 일령의 명을 받아서 흰산의 고원에 침입하는데요. 아랑사와 아비사를 납치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무케가 박치기를 먹이면서 등장하는데 추호는 겨우 방어했지만 몸이 푹 꼬꾸라질 만큼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방어한 팔에 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강한 타격이었죠. 무케는 추호의 반격도 받았지만 큰 충격을 받지 않은 듯이 으르렁거리면서 맞섭니다. 예전에 망냥이에게도 밀리던 무케였는데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죠. 지금 수준이면 망냥이 100명이 와도 무케를 당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호도 박치기 한 번에 10명씩 제거한다 치고 기술 10번만 쓰면 될 거예요 아마. 이후 추호가 빠르와 싸우기 시작해서 무케는 잠시 빠져 있는데요. 그러다 다시 한번 추호의 발에 앞발 공격을 먹입니다. 추호는 이 공격을 받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저리 떨어지라면서 무케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해보지만 무케는 끄떡없이 맞으면서 버팁니다. 결국 추호는 이 공격으로 제대로 설 수가 없게 돼버렸죠. 이 전투에서 드러난 무케의 공격력, 피지컬, 맷집을 보면 이 시점의 무케는 최소 일반적인 전투항마병 수준까지는 전투력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운명의 라이벌 후바이와의 대결. 자기 나이대에서는 적수가 없던 무케였는데요. 어느 날 후바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을 만나게 됩니다. 후바이는 혼자서 일반 항마병 서너 명은 가볍게 이길 정도로 강한 전투력을 가졌는데요. 둘은 한눈에 서로가 운명의 라이벌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둘의 대결은 박치기를 시작으로 곰씨름까지 이어지는데요. 둘의 힘은 비슷했지만 무케는 후바이에게 힘쓰는 기술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무케는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반면에 후바이는 무케의 힘을 역이용해서 제압해버린 거죠. 결국 무케는 빠르의 지시로 앞발로 공격하는 반칙을 하게 됩니다. 후바이는 열받아서 자신의 롤링 대쉬 기술을 사용했고 이 기술에 정통으로 맞은 무케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죠. 여기서 경기가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린 무케는 후바이의 롤링 대쉬에 맞서서 그동안 갈고 닦은 곰발로 맞대응합니다. 앞발에 푸른 기운이 실린 걸 보면 곰발을 넘어서 무커의 푸른불 술법을 연상하게 했는데요. 이 기술로 후바이를 장외로 밀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자신도 장외로 나가 떨어질 상황이 됐죠. 이 상황에서 무케는 다시 한번 놀라운 기술을 사용합니다. 과거 한번 시도했었던 추이의 사자후를 제대로 시전한 것이죠. 무케는 추이가 폭포에서 사자후 수련하는 것을 정면으로 지켜봤는데요. 그 기술을 카피하기 위해서 혼자 엄청나게 수련했을 겁니다. 추이만큼의 파괴력은 아니었지만 사자후를 내뿜어서 역추진력을 얻는 데 성공하죠. 이 기술로 무케는 겨우 장외패를 면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케는 자신이 목격한 거의 모든 기술을 카피해 왔는데요. 아직 카피 안 한 걸 살펴보자면 분신술, 최면술, 나뭇잎 빼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후바이의 롤링 대쉬도 자기가 직접 맞아봤는데요. 이 기술들 중에서도 무케가 배워야겠다 싶은 게 있으면 분명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8. 전투력 폭발, 고획조 학살. 이제 무케의 전투력은 기술이 완성되고 전투 경험까지 쌓이면서 무르익어가고 있죠. 더 이상 과거 보호자가 필요했던 무케가 아니고 아랑사 아비사 남매의 어엿한 보호자로서 늠름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줬던 게 바로 고획조들과의 싸움이죠. 고획조들이 아랑사를 납치하려고 흰산 고원으로 대거 몰려들었는데요. 하늘을 나는 새 대여섯 마리가 한 번에 덤비는데도 무케에게 탈탈 털리고 말았습니다. 벽을 타고 뛰어 올라오는 점프력, 아군을 이용해서 도움닫기 하는 센스, 한 방의 공격으로 고획조를 공중분해시키는 파괴력, 날고 있는 고획조를 벽으로 처박은 뒤에 자기는 빠져나오는 판단력까지 그야말로 학살이었습니다. 무커에게 물려받은 강한 신체와 울라에게 물려받은 민첩성, 빠르의 체계적인 훈련과 독학으로 배운 기술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죠. 무케가 이대로 잘 성장하기만 해도 무커, 아니 추이 이상가는 역대급 괴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령의 시가 수인의 껍데기를 쓰고 고원으로 침입하고 있는데요. 무케가 아직 시를 이길 정도까지는 되지 않기 때문에 아랑사와 아비사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물론 빠르가 뭔가 조치를 하겠지만 무케도 마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무케가 한 단계 높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이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